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지난 이틀간 G7 정상회담을 전후로 두 가지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연달아 두 가지 금융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모스크바 거래소에 대한 즉 러시아의 주요 주식시장과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뒤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대 러시아 교역소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외환거래 및 미국 달러 유로 결제 모두 잠시 정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알기 쉽게 말하면 러시아 공식 채널을 통해 루블을 달러와 유로로 교환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민간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갑자기 물물 교환 수준이 돼버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오직 석유와 천연가스 또는 식품이나 식량 등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 등으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부과한 제재 외에도 미국 국무부도 약 300개 기업 실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에너지를 비롯한 금속 및 광산 생산 및 수출 분야 개발회사, 다시 말해서 러시아 석유 채굴 및 정유 회사가 만약 당신과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당신 역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물물 교환의 길마저 차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기본상 국제무역의 외딴 섬이 돼버린 셈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 다른 재정적 제재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현재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을 전부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 러시아와 거래하면 제재하겠다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러시아의 물건을 팔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루블 대 달러에서 루블은 2014년 대비 이미 6배가 감가상각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7개국 지도자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실명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좀 이따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전기차며 기타 제품에 대한 투기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해결을 위한 평화 정상회담이 스위스에서 곧 열리게 됩니다. 이 직전에 푸틴이 휴전 조건을 제기하였습니다. 휴전 조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건인즉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러시아도 싸움을 멈추겠다. 인데 이는 아주 우스꽝스런 조건이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침공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나토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군대더러 모스크바에 이미 점령된 우동 4개 지역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 4개 지역도 푸틴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우크라이나더러 무상으로 러시아에 이 4개 지역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젤렌스키는 물론이고 나토 사무총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담이 원래는 107개 국가들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끊임없이 작간을 부려 현재 참가를 원하던 107개 국가에서 78개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0여 개국이 참여를 기권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 30여 개국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호주 등 중요국들만 있으면 스위스 정상회담은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푸틴의 군사적 딜레마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갑자기 모스크바 금융거래소 제재에 대한 금융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잇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에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외환거래 및 미국 달러와 유로 결제가 전부 잠시 정지됩니다. 이 거래 중단으로 패닉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본국의 화폐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집단 안보 조약 기구는 하나의 군사연맹이고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번에 러시아 은행과 양방향 루블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달러로 교환할 수 없는 화폐는 폐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종종 달러화를 해제하려는 속셈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외환 지위의 왕인 달러를 좌우할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화폐가 만약 미국의 달러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화폐는 기본상 폐지인 것입니다.
단지 자체 나라 안에서만 유통 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루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 러시아 대외 무역은 기본상 그냥 물물 교환만 가능한 것입니다. 칩으로 러시아의 석유를 바꾼다든가 등이 될 테죠. 하지만 물물 교환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이토록 불편한 무역을 원할 나라는 거의 없을 테고요. 달러 거래라면 은행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달러로 받고 싶으면 계좌이체 은행 사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몇 시간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이라면 일단은 물건을 교환국으로 운송해 가야 합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추가됩니다. 황금도 달러처럼 바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금은 결국은 실물이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중국서 군용 및 민간용 물품들을 대량 수입해야 합니다. 엔진부터 칩이며 화학원료 등도 포함해서지요. 이 모든 것들을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로 교환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허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의 이 허점도 보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외환 거래가 있는 모든 나라를 전부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야 하기에 외환 거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는 칩이나 다른 기술을 살 때도 돈이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내부 순환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번에 G7이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를 돕는 중국을 특히 지명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즉,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중국 역시 자극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법률 체계에 따라 러시아 전쟁의 설비를 지원하는 중국과 제3국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 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 진입을 금지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미국을 가리킵니다. 즉, 중국 기업이 계속해서 감히 러시아 전쟁을 돕는다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의 유로와 달러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성명은 공급망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투기하고 있는 것은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잉 생산은 우리의 노동자와 우리의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의 경제적 회복력과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연결을 즉시 끊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의 다각화를 실현해야 한다. 디커플링 문제와 덤핑 문제에 대해 G7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G7은 우리는 대만 해협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대만 해협은 국제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즉, 국제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대만이 세계보건총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은 대만이 이와 같은 국제기구와 조직들에 참여하여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것을 항상 차단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G7은 대만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G7은 이번에 사이버 보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과 의무에 대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G7은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중국발 사이버 활동을 분쇄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시민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특히는 물대포로 필리핀 선박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을 G7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처럼 이번 G7 공동성명에서는 많은 분량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G7 성명은 사실상 중국에 내리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이 계속하여 이런 식이면 오늘의 러시아가 바로 중국의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G7 지도자들은 6월 13일에 한 가지 합의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에서 산출되는 이자를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이 압수한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 중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 부패한 관리들이 해외에 많은 돈들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출신 미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90일 내에 중국 부패한 고위 관료들이 해외에 은폐하고 있는 돈을 조사하고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동결한 러시아 자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주듯이 나중에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꼭 같이 중국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그 일부를 대만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볼 때 현재 러시아가 상황이 점점 나빠질수록 중국에게는 점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G7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젤렌스키는 나는 시진핑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시진핑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바이든이 바로 그 말을 꺾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맞다.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과 원자재를 러시아에 팔았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어떤 속임수를 쓰든 그 모든 경로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하나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국의 그 어떤 약속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기자들 앞에서 중국의 거짓말을 그대로 폭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G7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제 스위스 평화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107개국에서 현재 78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논의는 러시아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인 6월 14일 당황해진 푸틴은 일방적인 발언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그는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군에 침범당한 4개 지역에서 철회하는 것입니다. 우동 4개 지역이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푸틴의 뜻인즉 우크라이나가 우동 4개 지역에서 철거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번 전쟁은 그냥 이것으로 끝내자입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나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그대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스토텐버그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러시아는 계속해 더 많은 공격을 할 테고 우크라이나 땅을 더 많이 침범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고 천명하였습니다. 나토 또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상임 특사를 파견하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제도적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토국은 30만 명의 고위험군 배치 할당 목표를 가볍게 초과 달성했고 이로써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이 지금 상황에서 화가 나 나토국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면 나토국들은 바로 광범위한 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나토 사무총장인 슈투텐베르그가 최근에 드물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현재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 능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인 보안 보장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것으로 나토는 푸틴이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나토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월 10일에 미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아조브 여단에 대한 미국 무기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아조브는 전투력이 강하고 사나운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전에 아조브 부대는 극우적 포퓰리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질책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더 이상은 예전의 아조프 캠프가 아니고 개조되었기에 관련 제한을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아조프 캠프가 미국산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들의 전투력은 배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참패를 보면서 시진핑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오늘이 중국의 내일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예습으로 보여준 격이 되었을 테니깐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